노트 좀 할게요. 네. 그래서 1차 함수. 1차 함수 역함수 관련돼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역함수를 구해보시면 y는 기울기 역수 취해주고 x-b 이런 폼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xy 자리 바꿔보시면 ay 플러스 b 하고 b 넘기고 a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요. 자, 특징 좀 살펴볼게요. 자, y축 b만큼 평행 이동한 거 x축 b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겠죠. y는 x 대칭하는 거니까 xy 역할이 바뀌게 되겠고요. 기울기 집중해 주시면 기울기는 역수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y는 2x 플러스 1 역함수 구하라고 한다면 y는 2분의 1 역수 취해 주시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올 수 있는 좀 습관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 또한 기울기가 역수 관계에 있는 어떤 함수는 무언가 y는 x 대칭이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해주셔야 돼요. 기울기가 역수취해져 있는 상황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가 y는 2분의 1 x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건 기울기가 y는 2x가 있어요. 이런 게 좀 반짝반짝 빛나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2분의 1과 2 역수관계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직선은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 두 개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 역수 관계 y는 x 대칭 관계 요거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이렇게도 좀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예를 들어 1, 2, 3, 4, 5에서 1까지 이렇게 내려왔죠. 5에서 1까지 내려왔고 1, 2, 3, 4, 5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봤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대칭 형태가 있어요. 어떤 두 직선이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형태가 있다면 이 둘의 기울기는 서로 역수관계다라고 거꾸로도 파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 직선의 모양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모양을 이루고 있다면 기울기의 곱이 1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기울기 곱이 1이다. 마이너스 1 말고요. 기울기 곱 마이너스 1이면 수직입니다. 그거랑 헷갈리시지 마시고. 이런 내용 이제 나올 거고요. 1차 함수랑 이제 그 2차 함수 관계 좀 살펴볼게요. 두 번째 관계는 1차 함수랑 2차 함수 관계에 이 관계도 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fx라고 할까요?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죠. 자, 직선 하나가 이렇게 날아가서 gx라는 직선이라고 할 거고요. 이건 1차 함수 주겠습니다. mx 플러스 n 이렇게. 자, 이렇게 주시면요, 당연히 이제 교점 두 개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교점과 이 교점 보이실 거죠. 자, x1이라는 교점과 x2라는 교점을 이렇게 잡아 드릴게요. 그러면 fx와 gx를 같다고 놨을 때 x1과 x2가 생기는 거 맞죠? 이렇게 같다고 놓고 방정식 풀면은 x1, x2가 생겨요. 즉,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x1하고 x2는 fx는 gx의 근이다 이거죠.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벌써? 두근이에요. 그래서 fx는 gx의 두 근인데, 그러면 fx 마이너스 gx는 0의 두 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두근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근과 계수의 관계 생각나시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맞습니까?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fx-gx라 하면은 ax 제곱 플러스 b에서 m 갖다가 빼놓고 x가 되겠고 c가 되겠고 n이 되면서 이퀄 0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자, 두근의 합을 결정하는 건 얘랑 얘가 두근의 합을 결정하게 되겠죠. 자, 보시면 x1과 x2의 합은요. 자, 마이너스 a분의 b-m 요게 두근의 합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얘를 좀 평행이동 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평행이동 해보고 싶은 거고. 자, 이렇게 아래로 평행이동을 해볼게요. 평행이동을 해봤어요. 그러면 얘를 hx라고 합시다. hx라고 하면 평행이동 했다는 것은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똑같이 mx가 되는데 요 y절편 달라지겠죠. 평행이동 했으니까. 자, n1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이 교점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교점, 여기를 x3, x4라고 할게요. 요 두 개, x3, x4. 이들의 합은 어떻게 될까? 좀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x3와 x4라는 요 두 점은 누구와 누구의 근이 되겠죠? f와 h를 갖다고 놨을 때 두 근이 되겠죠. 자, 그러면 f와 h를 갖다 놓고 fx-hx라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이 x3와 x4가 됩니다. 자, 여기서 좀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는 게 fx에서 h를 빼면요. 이 앞서 한 내용 중에 바뀌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자, fx에서 hx를 빼면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a제곱 플러스 b-m의 x가 되겠고 여기까지는 똑같고 c에서 n1을 빼게 되겠죠. 그래서 x3와 x4의 합 역시도 똑같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a분의 b-m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할 거는 x1과 x2의 합하고요. x3와 x4의 합은 뭐하다? 똑같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선 여기까지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 자,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평행이동했을 때 두 근의 합은 항상 일정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평행이동했을 때 두 근의 합은 동일하겠고요. 자, 그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냐면 요 함수 있죠. 요 1차 함수를 그대로 평행이동하면서 어느 순간 뭐 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접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접점을 알파라고 하고 이 알파는 어디인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요 알파는 어디인지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이렇게 접했다라는 건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이렇게 오면서 두 근이 점점 좁혀져 가죠. 예, 두 개의 근이 좁혀져 가면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는 두 개의 근이 한쪽으로 딱 모여서 똑같은 근이 두 개 생김으로 얘는 중근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평행이동한 함수를 또 hx라는 함수라고 본다면 이거 mx 플러스 뭐 n1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접했을 때 함수를. 되셨나요? 자, 그러면 fx와 hx를 갖다고 놨을 때 우리가 풀어낸 방정식은 이 알파라는 근을 두 개를 갖고 있는 중근이 만들어질 게 분명합니다. 자, 다시 2차 함수와 접하는 1차 함수를 빼기로 만든 방정식은 알파를 두 근으로 갖고 있어요. 알파와 알파. 중근을 갖고 있다 이 뜻이죠. 따라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이 알파가 되겠고, 근데 이걸 평행이동했을 때 두 근의 합은 일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뭘로 일정하겠습니까? x1과 x2의 합으로 일정하게 돼요. 따라서 알파 자체가 2분의 x1 더하기 x2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2차 함수가 있을 때 1차 함수가 지나갔고 그 1차 함수와 평행하면서 2차 함수에 접하는 함수를 만들었더니 요 간격하고 뭐 하더라? 똑같더라 이 뜻입니다. 자, 또한 이 알파라는 지점은 x1과 x2의 중점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여기에 있는 이 1차 함수를 평행이동해서 접하게 만드는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또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어떤 문제가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접하게 만들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문제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두 점을 갖고 요 사이에 점을 하나 찍을 건데 삼각형을 만들어서 넓이를 최대로 만들어 봐라, 이런 문제 보셨을 겁니다. 삼각형 만들어서 삼각형 이 안에 있는 점으로 삼각형 만들어서 넓이 최대 만들려면 이 직선을 아래로 평행이동해서 딱 접하는 지점과 연결을 했을 때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것은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맞죠? 자, 이런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와 2차 함수와 삼각형. 자, 2차 함수와 삼각형 넓이 관련된 내용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올라갔고요. 자, y는 fx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가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2가 되겠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 반쪽만 있습니다. 그때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했단 말이죠. 연결을 해서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사이에 있는 점 하나를 연결해서 삼각형 만드는데 넓이 최대가 되게 만드세요 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번뜩 생각나는 건 뭡니까? 어떻게 최대가 되게 만들겠어요? 최대가 되게 만들려면 얘를 뭐 해야 돼요? 얘를 평행이동하는 게 맞겠죠? 얘를 평행이동하면서 탁 접하게 만드는 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접점이 어디인지만 알 수 있다면 이 삼각형에 대한 넓이도 우리가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접점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냐면 여기 지금 1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1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갔죠. 그러니까 두 근이 0하고 2가 두 근이에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두 근이 0하고 2. 그 중앙에, 정중앙에 1이라는 지점이 있겠고 그 1에서 얘는 접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를 평행이동해서 접하는 지점은 여기 있는 점의 x좌표와 여기 있는 교점의 x좌표의 정확히 중점이 될 거예요. 이 점의 x좌표는 몇이 되겠다? 1이 되겠다라는 것을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중점 관련된 얘기 비슷하게 또 내는 문항 하나 있어서 좀 하나만 살펴볼게요.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봅시다.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봅시다.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대칭 형태의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y는 뭐 x제곱 플러스 2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볼게요. 자, 여기에 기울기 1짜리 y는 x 플러스 k를 그었거든요. x 플러스 k를 그었는데 그때 접점을 확인해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접점을 확인해봐 이럴 때, 자, 우리가 두 개를 접한다고 하면은 두 개를 갖다 놓고 어떤 걸 주로 쓰는 게 습관적으로 돼 있냐면 두 개를 갖다 놓고 판별식을 쓰는 게 습관적으로 돼 있죠. 자, 판별식을 쓴다는 것은 접점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k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판별식 0을 쓰게 된다면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써지면서 k를 구하게 되겠죠. 자, k를 구하게 되면서 여기다 k를 넣고 얘를 다시 풀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걸 좀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얘는 중근을 갖게 되겠고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가 두 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2알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2알파다. 여기선 알파가 2개 생길 겁니다. 근데 두근의 합은 1이 되니까 알파는 2분의 1이다 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겠죠. 이거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다고 논 상태에서 판별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두근의 합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접점을 좀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점에 대한 얘기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단순히 근각계수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습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냥 습관적으로 저 K를 구하고 다시 대입하고 완전 제곱식 바꾸고, 이게 이제 습관인데요. 이럴 때 저 접점을 구하는 형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함수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무리함수 우리가 공부하는 무리함수는 2차 함수 반쪽에 2차 함수 반쪽의 역함수입니다. 2차 함수의 역함수 관계를 갖고 있죠. 물론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반띵 잘라갖고 역함수를 만들면 무리함수가 만들어져요. 자, 예를 들어 살펴보시면 이렇게 진행하는 y는 x제곱이라는 이 2차 함수 반띵을 xy 자리 바꿔가지고 루트 씌우면 이런 무리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건 다들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당연히 무리함수와 1차 함수 간의 관계를 문제에서 제시를 할 거거든요. 그럼 무리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를 좀 살펴볼 건데, 자, 마이너스 4에서 출발하는 이런 무리함수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루트 가장 기본형으로 할게요. 자, x 플러스 4라는 이런 무리함수가 있고 0을 넣었을 때 여기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낮춰야겠네요. 자, 0을 넣었을 때 여기가 2가 되겠고요. 이렇게 선이 하나 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하나 와 있는데 보시죠. 여기 있는 요 선하고 요 선을 가지고 요 점하고 요 사이에 있는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건데 언제 가장 커지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요 선을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붙여놔야겠죠. 평행이동해서 붙여놓고 여기 접점을 찾아 주셔야지만 이 삼각형 넓이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를 y는 x 대칭해서 갖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y는 x 대칭하면 이런 2차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좀 살펴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자, 이 녀석의 역함수는 마이너스 4,0에서 출발했다면 역함수는 마이너스 0,-4에서 출발하는 이러한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2,0이 되겠고 여기는 0,-4가 되겠죠. 자, 좀 체크해 주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y축의 이 간격이 여기에 있는 이 x축의 이 간격과 똑같아진다는 거. x의 역할과 y의 역할이 완전 바뀌었다는 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요 선도 y는 x 대칭하면 이 선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죠. 자, 이거와 평행한 선을 그어서 접점을 찾을 거고, 그 접점의 x좌표는 사실 얘와 얘의 중점 1이 되겠습니다. 요 파란색 선을 보시면 0과 2의 중점 1이 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 파란색 선에 0과 2의 중점을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요 역함수 관계 2차 함수에서는 x좌표와 x좌표의 중점을 체크했다면 이 무리함수에서는 y좌표와 y좌표의 중점을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선이 여기 있는 파란색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파란색의 역할과 이 파란색의 역할이 동일합니다. 조금 파악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평행선을 갖다 그었을 때 여기 있는 접점 보시면 이 접점의 y좌표는 1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몇 콤마 몇이 되겠습니까? 마3,1이 된다는 것을 좀 파악해 주실 수 있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니까.
됐나요? 그래서 무리함수 평행이동했을 때 무리함수 안에 1차 함수가 있고 그걸 평행이동해서 접하는 지점을 택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물어보는 거는 이런 게 있겠습니다. y는 무리함수가 있는데 자, 2분의 1x 플러스 k가 있고 이 1차 함수와 얘가 접했다라고 하면서 이 k를 구하세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1차 함수와 요 무리함수가 접했고 그때 접할 때 k 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요 때는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요 기울기입니다. 요 기울기를 주의 깊게 본다면 좀 더 빨리 해결되는 문항들이 좀 있는데 제가 굳이 2분의 1을 선택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 2분의 1을 택했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요 기울기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만 잘 파악하시면 여기 있는 접점을 좀 빨리 찾을 수 있겠고 아까 같은 원리로 접점이 마상 콤마 1이 되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3,1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다 마3 넣고 1 넣으면 k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접할 때 k 값을 찾을 때는 요 기울기를 좀 잘 보시면 한 번에 해결되는 문항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고 왜 기울기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해하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굳이 2분의 1을 안 줄 때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2분의 1을 안 줄 때도 있습니다. 2분의 1을 안 줄 때도 있어서 2분의 1 안 줄 때 한번 볼게요. 이게 3분의 1이면 k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뭐. 자, 첫 번째 방법은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양변 제곱한 다음 판별식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k 값 찾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요거의 역함수를 좀 활용한다면은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겠어요. 자, 보시면 봐봐요. 자, 여기에 기울기 3분의 1짜리를 갖다 극했습니다. 그래서 y는 3분의 1 x와 플러스 k에 요 접점을 찾고 싶은 건데요. 이거의 역함수를 활용해 보면 자, 요렇게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함수의 역함수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겠다고요? 이 녀석의 역수 관계를 갖고 있겠어요. 이렇게 써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했을 때 요거 올라가는 기울기는 3이 돼요. 3이 되겠고 요 함수는 x제곱의 마이너스 4라는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때 여기에 있는 요 알파라는 지점 보이시는데 요 알파라는 지점은 얘랑 같다고 놨을 때 생기는 두 근이에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랑 3x 마이너스 3k를 같다고 놨을 때 생기는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알파입니다. 접했으니까 알파가 두 개 생기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요거 x제곱 마이너스 3x 자 플러스 3k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 알겠지만 2알파가 3이 되겠고요. 알파는 2분의 3이라는 좌표를 좀 빨리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좌표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여기에서의 x좌표가 2분의 3이면 여기서의 y좌표 몇이다? y좌표가 2분의 3이라는 것도 파악을 해주시면 이 x좌표 구하는 거 뭐 1도 아니죠. 이게 2분의 3일 때 x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